서울 외곽에 늦가을 비 오는 밤, 차가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며들며 불어오고 빗줄기가 호화로운 저택들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다. 강씨 가문의 대저택의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철문 앞에 한 소년이 있었다. 마른 몸에 누더기를 걸친 소년은 온몸이 젖은 채로 떨며 서 있었다. 소년은 보안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내더니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 너머에서 나이든 하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 집은 낯선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소년은 한 걸음 물러났지만 떠나지 않았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창백한 입술이 떨리며 겨우 말을 꺼냈다. 아저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붕 아래 잠시 서 있게만 해주세요. 집이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문 안쪽에서는 호화로운 저택이 따뜻한 황금빛 조명 아래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빛나고 있었다. 큰 거실은 값비싼 유화 그림들과 고급 호두나무 가구들로 장식되어 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병철, 70대 중반의 남성은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금태 안경 너머로 깊은 눈빛이 보안 화면 속 소년의 모습에 머물렀다. 이 시간에 비를 맞으며 떠도는 아이가 있다고. 그는 책을 내려놓고 고급 목재로 만든 지팡이를 짚으며 대리석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명령했다. 얘를 별관 로비로 들여라. 이렇게 한밤중에 아이를 비바람 속에 내버려 둘 순 없지. 하인은 놀랐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소년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비 속에서 작고 연약한 그 소년은 마치 화려한 서울 속에서 고독과 절망을 짊어진 채 떠도는 외로운 존재처럼 보였다. 소년은 하인이 그를 차고 가까운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방은 거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두 손을 움켜쥔 채 움츠리고 서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차가운 돌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눈은 환히 불이 켜진 거실 창문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따뜻하고 화려한 빛이 흘러나왔고 그 빛은 마치 그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더 이상 젖지 않게 하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 데려와라. 하인은 놀라 소년을 쳐다보았고 마지못해 그를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며 소년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떨리는 작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거실의 화려함에 소년은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는 대형 유화가 걸려있고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따뜻하게 타오르는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낡고 추운 옷차림으로 몸을 웅크린 채 서 있었습니다. 강 씨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기이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빵을 좀 가져오거라. 소년은 깜짝 놀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라니, 괜찮다. 마시고 나서 왜 이 비 오는 밤에 여기에 있는지 말해보거라. 강 씨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엄숙했습니다. 따뜻한 우유와 빵이 소년 앞에 놓였습니다. 소년은 두 손으로 우유 잔을 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우유의 따뜻함이 그의 손에서 번지며 그의 어두운 삶 속에 작은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강 씨는 여전히 소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이에요. 한민준. 소년은 마치 혼날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얘 비 오는 밤에 거리를 떠돌고 있었느냐? 민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가녀린 어깨가 기억을 떠올리며 떨렸습니다. 엄마가 일을 찾으러 가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배가 너무 고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저 처마 아래 서 있으려고 했어요. 소년의 짧고 떨리는 말은 강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연민의 빛이 스쳤지만 여전히 엄숙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냐? 기억하니?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은지, 강은지예요. 엄마가 이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말을 마친 민준의 눈은 갑자기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소년의 시선을 따라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눈빛, 검은 머리카락, 온화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순간 쪼여들었습니다. 그 그림은 10년 전 집을 떠난 그의 딸, 은지의 초상화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그림 속 사람이 내 엄마라고. 민주는 희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엄마예요. 엄마가 이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엄마는 돈이 생기면 저를 데리고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외할아버지는 부자시고 큰 저택에서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 씨는 얼어붙은 듯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지팡이를 꽉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놀라움, 고통, 그리고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 정말 확신하느냐? 이 그림 속 사람이 내 엄마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주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확실해요. 엄마는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어요. 엄마가 머리를 넘기실 때마다 제가 항상 봤어요. 강 씨의 가슴이 쪼여드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 점은 가족들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년은 마르고 둥근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그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강 씨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강직한 삶에서 드문 한 방울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외손자다. 민주는 멍하니 서서 커다란 눈을 떴습니다. 그는 강 씨를 바라보며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그래, 나는 은지의 아버지이고 너의 외할아버지다. 화려한 대저택 안에서 진실이 드러난 후 강병철 씨는 난로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지에 대한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들며 후회와 죄책감을 함께 가져왔다. 그는 소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의 스웨터를 걸친 채로 잠들어 있었으며 울어서 부은 눈이 아직도 붉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넓은 방 안의 푹신한 침대에서 깨어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 화려한 환경이 낯설었다. 그때 강 씨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일어났니? 이거 마셔. 힘을 내야지. 오늘부터 내 엄마를 찾아보자. 민준의 눈은 반짝였지만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제 엄마. 엄마는 괜찮으실까요? 저는 엄마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강 씨는 우유를 내려놓으며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엄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혹시 남은 단서가 있니? 너희 엄마가 떠나기 전에 어디에 주로 계셨니?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마랑 같이 있었던 곳은 작은 하숙집이에요. 엄마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종이에 적힌 주소로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잃어버렸어요. 강 씨는 한숨을 쉬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그것도 단서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꼭 찾아낼 거야. 망설임 없이 강 씨는 즉시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은지의 사진을 전달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인들에게 차를 준비시키며 민준과 함께 탐색에 나설 준비를 했다. 그들의 여정은 서울 외곽의 한 가난한 하숙집에서 시작되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쓰레기는 쌓여 있으며 이곳의 눅눅한 공기는 강 씨의 화려한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숙집 주인인 나이든 여자는 은지에 대해 묻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 그 아가씨요. 기억나요. 몇 달 동안 여기 방을 빌렸었는데 방세를 못 내고 떠났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어요.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네요. 민주는 외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왜 돈을 빌렸을까요? 엄마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마도 너를 키우기 위해서였겠지. 내가 보기에 그녀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벌이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하숙집을 떠난 그들은 은지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길가의 작은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점 주인인 중년 여자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은지요.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자주 울더라고요. 아들이 아파서 약값을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후로 떠난다고 하더니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민주는 외할아버지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던 걸 전 몰랐어요. 엄마는 항상 저한테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강 씨는 외손자의 손을 꼭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한 건 나야. 내가 그때 고집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은지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점차 단서를 따라갔고 마침내 은지가 과거에 힘든 노동을 했던 오래된 공장에 도착했다. 공장의 나이든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슬픈 얼굴로 말했다. 아, 은지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지요. 그녀는 물건 선반이 무너지는 사고로 다쳤어요. 그때 치료비가 없어서 자선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어요. 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 병원이 어디죠? 그녀는 괜찮았나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은 바로는 그녀가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은 매일 신분증 없는 환자들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즉시 강 씨는 민준과 함께 언급된 자선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나이든 간호사는 사진을 보며 어렴풋이 기억했다. 작년에 이 사진 속 여자와 비슷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부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녀의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가 발견됐는데 거기엔 한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녀는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민준은 굳어버린 얼굴로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엄마는 절 두고 떠나실 리 없어요. 강 씨는 휘청거리며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성격의 강직한 남자로 알려진 그였지만 지금은 후회와 고통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민준을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거야. 이제 엄마는 없지만 넌 여전히 할아버지가 있다.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민준은 흐느껴 울며 강 씨의 옷을 적셨다. 그는 거에 예원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절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 떠나셨어요. 강 씨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낳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넌 이제 내 전부야.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 그 단순한 병실에서 노인과 아이는 이를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에서 비롯된 희망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강병철 씨는 비통함 속에서 민준을 차 안에서 꼭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소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붉고 부은 눈으로 조용히 있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강 씨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하인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강병철 씨가 차에서 내리면서 여전히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인은 놀랐다. 민준아,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거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할 필요 없어. 민준은 고개를 들고 여전히 슬픈 눈동자에 희망의 빛을 담고 물었다. 정말인가요?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되나요? 강병철 씨는 허리를 굽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여기가 너의 집이야. 너의 엄마가 바랐던 대로. 할아버지가 너를 잘 보살펴 줄게. 다음 날, 강 씨는 저택에 작은 제단을 세우고 은지의 확대된 사진을 그 위에 놓았다. 그 사진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사진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은지의 눈은 여전히 그 날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재단 앞에서 손이 떨리는 채로 엄마를 위해 첫 향을 올렸다. 엄마,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민주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숨을 앗아가는 듯했다. 강병철 씨는 옆에서 지팡이를 꼭 잡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생애 두 번째로 그는 울고 있었다. 은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너를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 민준이를 위해 아빠가 모든 걸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민주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통과 감사함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가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는 걸 아실까요? 강병철 씨는 고개를 돌리며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지금 엄마는 분명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보살필 거야. 마치 내 엄마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민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강병철 씨는 그를 강남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처음으로 새 교복과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신어보았다. 가게 직원들은 강병철 씨와 소년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주눅들어 새 옷을 더럽히지 않을까 걱정했다. 걱정하지 마라. 강병철 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외손자야. 이제부터 너는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해. 별장으로 돌아온 강 씨는 민준이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가정교사를 고용했습니다. 각 수업 시간마다 그는 멀리서 조용히 앉아 민준이가 열심히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자부심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민준이 책을 읽으며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상 등의 불빛이 그의 어린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눈에는 맑고 평화로운 빛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행복하니? 소녀는 고개를 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렇게 살면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강 씨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결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 완전히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탐정의 보고로 인해 강 씨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지를 위협했던 폭력배들이 여전히 빚을 받으려고 수색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목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했고 동시에 별장에서 24시간 경비를 서는 보디가드를 고용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절대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마. 어린 민준이었지만 어머니가 마주했던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많은 걸 견디셨어요. 이제 엄마가 더는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그리고 할아버지랑 함께 있고 싶어요. 강 씨는 민준이를 끌어안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 엄마는 이제 더는 고통받지 않아. 너와 내가 잘 살아야 엄마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어. 알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담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지를 위협했던 폭력배가 체포되었습니다. 위험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며 별장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민준과 함께 은지가 사랑했던 흰 꽃밭을 산책했습니다. 너도 아니. 예전에 너희 엄마는 이 꽃밭에서 뛰어다니는 걸 정말 좋아했단다. 강 씨는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늘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지. 아빠, 꽃향기를 맡고 싶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그때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보면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강 씨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너는 나의 전부야. 우리 함께 잘 살아가자. 저녁 노을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느릿느릿 꽃밭을 지나갔습니다. 하얀 꽃들은 바람에 살랑이며 흔들렸습니다. 비록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가족의 유대 속에서 치유와 힘을 찾았습니다. 상실을 넘어선 희망의 빛이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씨 가문의 저택은 예전처럼 어둡지 않았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항상 조용하고 차가웠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묘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한때 여유였던 소년을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변화시켰다. 민준은 사립학교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강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손자를 태운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한 자부심으로 눈빛이 빛났다. 어느 저녁 민준이 숙제를 마친 뒤 그는 벽난로 옆 긴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 옆에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들고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행복해하겠죠? 그렇죠? 강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래, 너의 엄마는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말이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요. 강 할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소 엄격했던 얼굴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할아버지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내가 행복하고 내 자신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은지의 첫 제사날, 강 할아버지는 제단 앞에 작은 제사를 준비했다. 제단 위에는 은지가 좋아하던 하얀 꽃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어머니를 위해 향을 피웠다. 엄마,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착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항상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저도 잘 살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요. 강 할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나,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아빠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약속할게. 아빠는 민준이를 내 목까지 사랑할 거야. 편히 쉬어라. 민준은 할아버지 쪽으로 돌아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할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를 절대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다만, 엄마는 돌아오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아버지와 함께요. 강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소년을 품에 안았다. 고맙다, 민준아. 너는 내 엄마가 나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야. 그 이후의 날들은 두 사람의 삶이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매일 아침, 그들은 큰 창가 옆에서 함께 아침을 먹으며 햇살이 비치는 화사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강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의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며 민준을 웃게 했고, 때로는 그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어느 날, 민준은 하얀 꽃밭 한가운데 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안심하세요. 저와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멀리서 강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며 잔잔하지만 희망에 찬 눈빛을 보였다.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깔린 가운데 두 사람은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는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강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민준아. 이제 너는 나의 전부야. 이 이야기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끝이 난다. 과거의 상처와 슬픔은 점차 치유와 가족의 희망으로 대체되었다. 은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두 세대를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 어느 비오는 추운 밤, 외로운 소년이 차가운 저택으로 들어왔다. 잊힌 사랑을 가지고 말이다. 그리고 함께 두 외로운 영혼은 새로운 빛을 찾아가며 가족애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